네, 안녕하세요. 42대 기적 365년 7호 아미랑의 김삼배입니다. 암환자와 같이 한다는 아미랑 이름 잘 졌습니다. 누가 졌는지. 네, 제가 졌군요. 아침부터 시름소리 하네요. 네. 오늘도 좀 무더위 때문에 이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우리 강 PD가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간다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그거네요. 강 PD 후속으로 이제 또 다른 선생님이 또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정이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도 먼 곳이 아니니까 집이 수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퇴근할 때마다 우리 병원 들른다 그랬으니까 한번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저거 하시고 결혼한 지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신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들 상당히 중요하고 또 혈액종양내과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방사선 종양학과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좀 어렵거나 한 경우에 방사선을 통해서 또 최근에 많은 기술적 진보가 있었습니다. 양성자도 그렇고 중입자도 그렇고 또 기존의 이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합한 치료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서울 성모병원의 그 장은석 교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세요. 특히 이 온열 치료에 아주 그 선두 주자로서 굉장히 많이 하셨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국제 온열의학회가 열리는 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찾아뵙고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열 치료라는 것이 상당한 위상이 생기고 있고 특히 세계 온열의학회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의사생활을 하는 한 아마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참 잘 담아서 우리 암이랑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히 암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 위해서 갖고 올 거고요. 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질문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고령인데 고령의 암 환자에게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할 때 치료 강도나 횟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 조정할 수도 있지만 요새 고령이라는 그러니까 숫자에 불과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60인데 80 같은 분이 있고 또 이제 7, 80인데 굉장히 관리 잘하셔가지고 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나이도 중요하지만 실제 신체의 나이, 특히 여러 가지 장기 기능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되니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슬라이드 같이 하면서 오늘 케이스 한 분, 그 지난 3월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요.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고령 환자, 고령 환자 아무래도 온열 치료하면은 되게 부담을 많이 가십니다. 고령 환자가 아니더라도 뭐 특히 다른 병원을 1시간 뭐 50분밖에 안 하는데 암이랑 2시간씩 한다며 이거 말이 되냐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나 힘들어서 힘든 거 아니냐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솔직히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물론 항암제를 하셨기 때문에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암의 진행으로 인해서 복수가 차거나 또 장루가 있거나 흉수관을 차고 있기 때문에 힘드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온열 치료 받는 데는 되게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힘든 경우는 너무 마르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저렇게 해보면은 그 관을 찼을 때는 그 사이사이 그 도자가 저희 기계는 좀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치료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암이랑만의 방식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치료 자체보다는 이 밑에 판을 대야 되는데 댈 때 살이 너무 없으면 이제 뼈에 배겨가지고 그게 사실 제일 더 힘듭니다. 그래서 뭐 30kg대 환자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치료하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런 경우 특히 등에 살이 없거나 그 뭐 근육이 없거나 또는 엉덩이에 살이 다 빠지면은 사실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든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관을 꼽은 자체는 불편을 할지언정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와 같이 그 어머님이 이제 고령이신데 나이를 정확히 알면 더 좋겠지만 제가 제일 나이 많은 분 한 경우 90대 어머니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은 한 80대 분들은 꽤 많고요, 꽤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뭐 온열 치료를 힘들어하거나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처음 하실 때는 뭐든지 처음이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걷는 것도 처음 하면 힘들어 그 사람들 알배기듯이. 근데 온열 치료니까 아무래도 2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고 또는 1시간 반 정도 이상 누워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아무래도 조금 후반부로 가면은 하면서 좀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목이 마른다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탈수와 관계된 부분들이 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온열 치료를 건강 상태가 처음 오면 저희가 하는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HRV라 해서 자율신경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율신경을 이용해서 심박변이도죠. 심장 박동이 자율신경에서 상당히 미세하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 조정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환자의 자율신경 상태,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런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걸 파악을 하게 되면 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거기서 환자의 방어 능력이나 면역 능력을 상당히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암시해 주는 그런 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수치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3분 만에 제가 알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혈액 검사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체 징후, 혈압,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혈당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뭐 호흡은 당연히 알 수 있고 맥박수 이런 거 체크하고 열 재고 그다음에 심박 변이도를 이용해서 자율신경을 체크를 하면은 이분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있구나라는 것이 대략 거의 정확히 안다고 상당히 정확히 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요거 갖고서 전국의 의사들 강의하러 다녔었거든요. 한 3, 4년 전에 한 2년간 그 대한개원의협의회 사업이사를 하면서 전국 5개 도시 부산, 대구, 대전, 뭐 광주, 수원 뭐 등등에서 다니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연유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나이랑 상관없이 지금 이 현재 이 환자 상태의 면역학적 내지는 자율신경적 상태를 보여준다. 그걸 보고서 일단 압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또 이제 주기적으로 특히 초기에 한 3-4번 정도는 상당히 밀접해서 저희 그 치료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드리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검사 또 나가니까 두 번째 할 땐 더 자세히 알겠죠. 그리고 환자 또 문진할 때 제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서 충분히 환자 상태, 말하는 상태, 뭐 호흡 상태, 그다음에 근력 상태, 뭐 피로도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80대 그 췌장암 환자인데 그 어머님도 지금 거의 2년째 이제 오시고 계시는데 물론 항암 용량을 많이 줄여서 지금 60% 정도를 맞고 계신데 상당히 잘 견딥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셨는데 오히려 어머니 힘들면 오셔서 수액을 맞고 온열 치료를 같이 하면 더 편안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용을 오히려 견디는데도 도움을 주더라라는 것 그런 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이제 해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그 환자분이 그 심혈관 상태 폐기능 저하가 있는지 없는지 좀 고려해야 되고요. 체내 수분 상태, 뭐 혀도 좀 내밀어 보라 그러고, 그다음에 목마르시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걸음걸이 상태, 어지럼증 정도도 이제 좀 파악하고요. 그 피부 감각이 저하된 분이 있어서 화상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여태까지 그런 적이 제 기억에 의미 있는 화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1년에도 몇 명씩 그 하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온열 치료 기관인데 저희가 근데 제가 의미 있게 화상을 입힌 적은 없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킵을 하거나 옆에 보호자가 있든 저희 치료진이 같이 동반돼 있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면서 효과를 얻는 방법을 꾸준히 그렇죠. 부작용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천천히 하고 안전우선 접근 당연히 안전우선 접근을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어머니 상태 보고 어머님에 맞게 맞춤형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오시든 인근에 또 비슷한 온열 치료하는 기관에 가셔서 같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이제 3월달에 이제 간암 환자 분이셨어요. 저희 이번에 2월달에 오셨구나. 2월달에 오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종양 표시자가 안 떨어진다고. 근데 8cm 꽤 큰 거죠. 큰 거고
사실 이 경우에 이제 수술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AR이라 그래서 동맥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그 색전술 거기다가 암이 있는 위치에 있는 간암 조직의 동맥에다가 그 방사성 물질이 있는 작은 구슬을 딱 뿌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이 8cm까지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선생님이 거의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이세요. 저도 이제 많이 하고 오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9월에 했더라고요. 해서 6cm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이제 3월달에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외래로 다니셨었는데 1월달에 CT에서 간에 있는 간암을 치료를 했는데 수술보다는 이제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선택해서 하셨는데 1월달에 CT에서 폐전이가 확인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멘붕이 오죠, 사실. 이걸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올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경동맥 색전술 또는 항암제를 이용한 색전술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이거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이제 전이 되는 것을 완전히 이것으로 다 막을 수 있다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환자는 불과 4개월 만에 CT 상에서 폐 전이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개 정도 있었었고요. 항암 치료를 그런 연유로 해서 면역 치료제 티센트릭이라는 면역 치료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표적출의 온베부지 이게 아바스틴이라는 거에 이제 카피 약물인데 그래서 어찌됐거나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와 그 다음에 암이 면역을 회피시키는 기능을 막아버리는 티센트릭이라는 면역 치료제를 이제 시행했습니다. 그게 1월 27일 1차, 2월 17일 2차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셨네. 2월달에. 종양 표시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간암에는 AFP라는 게 있고 피부카2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요. 피부카2를 같이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17,000 엄청 올라간 거죠. 많이 올라갔고 색전술하고서는 많이 죽었는지 60까지 떨어졌다가 폐전 이후에 다시 1,500으로 올라가니까 많이 걱정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종양 표시자가 떨어지다가 치료 후에 다시 폐전이가 된 후에 늘어났다. 이것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신호입니다. 색전술을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환자 이제 간입니다. 간에서 우측간에 굉장히 큰 부위에 아직도 굉장히 큰 부위에 암에 그러니까 색전된 모습입니다. 이게 3월 사진 같은데 사진 날짜 표시가 없어서 6c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월달에 폐전이가 된 소견이에요. 다발성으로 양쪽에 폐전이가 이제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일반 가슴 사진인데 심장이 이렇게 왼쪽이 불룩하다 해서 이쪽이 잘못된 거냐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틀어지면서 좌심실이 이제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폐 양쪽을 둬서 오른쪽과 왼쪽 봤을 때 왼쪽으로 조금 더 심장이 돌아서 있고요. 폐하고 복부를 나누는 게 횡격막이잖아요. 횡격막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아까 간 쪽에 색전술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전이 이제 잘 된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랬는데 이제 전이가 된 거죠. 보면은 작년 8월이니까 9월에 색전을 했으니까 피부카가 17,000, 굉장히 높잖아요. 40까지 정상인데 17,000이고 AFP가 7까지 정상인데 9.5였는데 색전하고 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AFP라는 종양 표시는 오히려 또 늘어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늘었다 계속 줄는 경향을 보이는데 문제는 피부카가 전이 1월 17일 다시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밑에 설명 보면은 피부카2가 알파페토파틴 AFP라는 종양 표시자 간세포암의 주요 종양 표시자인데 이것이 이제 정상 범위 AFP가 정상이라도 피부카2가 상승하면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높을수록 종양크가 크고 혈관 침습 가능성이 있다. 치료 후에 이것이 다시 추적의 대상이 되는데 늘어난다면 뭔가 어딘가 다시 전이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종양 표시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미랑이 21일부터 치료했네요. 저희 병원에서 27일 했고 면역 치료 표준 치료하면서도 오히려 피부과가 2월 17일 날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불과 한 3주 된 것 같아요. 3월 13일이니까 이때는 집중 치료하셨어요. 굉장히 집중 치료했는데 76으로 떨어져서 1857이 76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뭐 온열 치료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이 병합되지 않는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면역 치료제 효과를 온열 치료가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온열 치료가 처음에 안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2월 17일 1800에서 불과 한 달 채 못 됐는데 76이 됐고 이때 저희 아미랑에서의 온열 치료가 같이 들어갔다. 이거는 팩트고 어떤 것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는지는 뭐 환자가 좋아지면 된 거죠.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놈 이런 놈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 드렸지만 이 종양 치료에 있어서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이게 면역 치료제거든요. 면역 치료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경우가 한정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 자체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수도 있고요. 그 부작용 중에는 암이 더 빨리 나빠지는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적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간과할 정도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면역 치료제 들었는데 내성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 면역 치료제 회사들이 항상 고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왜 고민이냐?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 치료제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다 그래야지. 근데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 아주 엄청나지도 않고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성도 잘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치료들과 지금 같이 병합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열 치료예요. 열을 주면 면역 치료제의 효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메커니즘 설명할 수 있다. 굉장히 이런 놈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일일이 보여줄 수도 없는데 이번에 그 9월 달에 하는 세계 온열의학회에도 이 주제로 논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문 또 제가 최신 논문이니까 2025년 버전 온열 면역 항암제와 온열 치료의 궁합이 맞는다. 뭐 이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면역 치료 워낙 많이 써요 요새. 저희 그 담당 환자들 오면 요새 1차 치료를 거의 다 쓰시더라고요. 삼성, 뭐 서울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저희는 뭐 거의 열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데 아마 좀 데이터가 많이 나오면은 더 좋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꾼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 환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 환자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아까 3월 달까지인데 3월, 4월 이제 이거는 어디냐면 OTPT야. OTPT라고 간 수치예요. 간 수치는 그냥 고만고만해요. 이게 40까지가 정상인데 그냥 뭐 47, 40, 49 그냥 그 정상 윗단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 뭐 이거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PT라는데 그 SGPT라기도 하고 ALT 간 수치의 대표적인 그런 항목입니다. 간 기능을 보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40 전후에서 이렇게 많이 뛰지 않고 조금 45까지 갔는데 39에서 45니까 이거 빨간색 돼서 겁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그냥 그만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마지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뭐 요새는 일반인분들이 너무 많이 알더라고요. OTPT 감마지티 하면 간 수치 특히 암 환자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수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정상 범위에서 계속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의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언제부터? 2월 21일 이게 저희 병원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거든요. 제가 거의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4개월 정도 너무 잘 치료되셔가지고 오랜만에 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래서 4번 했어요. 2월 달부터 오셔서 8월 13일까지. 그래서 그 그래프를 저희는 이렇게 다 그려놓습니다. 모든 환자를. 그래서 환자의 데이터가 제대로 이제 다 쌓여 있으면 그 요걸 보고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도 좀 잘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리틴이라는 이제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이 1200까지 간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400까지가 정상인데 이게 철 대사와 관계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자세히 얘기 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요거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높으면 암 환자 예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높으면 암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다. 향후 예후라 그러죠. 예후가. 근데 저희 병원 처음 왔을 때 700 정도였으니까 꽤 높았죠. 400까지 정상인데 그리고 나서 한 달 20일 치료하고서 뭐 400까지 떨어졌고 437.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4월 25일 날 360일, 이번에 387. 그러니까 정상 범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암의 활성도가 많이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거 말고도 뭐 저희가 그 조양 표시자 일반적으로 쓰는 조양 표시자 이외에도 저희 아미랑만이 또 아미랑만은 아니지만 아미랑에서 주로 보는 지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일반적인 컨디션 또는 영상에 의한 변화 플러스 이런 그 종양 표시자 및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피부과 이게 종양 표시자니까 노란색은 종양 표시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진단 당시에 작년 8월 28일 날 17,209 피부과 2하고 F2가 있죠. 40까지 정상인데 뭐 이때는 암이 어마어마하게 8cm로 막 자랄 때니까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그래서 2달 만에 검사를 했더라고요. 이때가 9월 달에 치료를 했으니까 그 동맥 방사색전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60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치료 다 됐구나 생각하셨겠죠. 물론 이때 치료 잘 된 겁니다. 잘 된 건데 센치도 줄고 6cm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폐 쪽에 전이가 보이고 플러스 피부카라는 2라는 수치가 155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면역 치료를 썼고 1차, 2차 면역 치료를 쓰면서 이제 연달아 했는데 오히려 면역 치료 쓰고 나서 2차 때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 놀래서 저희 병원에 3월 10일 날 오신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과를 3번 했어요. 3월 10일 날 했었고 그 다음에 4월 25일 날 했고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1857에서 76으로 떨어졌으니까 불과 25일 만에 1857에서 7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4월 25일 날은 또 253으로 좀 올라가서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지? 이제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최근에 며칠 했죠? 오늘이 20 그렇죠. 일주일 전이죠. 13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잘 치료가 되고 있구나 현재 상태로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CT상에서 폐 전이된 것도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떨어졌다. 정상까지 갔다. 이거는 AFP. AFP도 이 환자가 9.5에서 색전술하고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아마 조금 피부과랑 다른 양상입니다. 피부과는 이제 암의 진행과 관계된 거고 진행이 줄은 거고 AFP는 이제 다른 그런 암세포가 죽으면서 이제 거기서 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좀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 병원 처음 왔을 때 5.9로 더 떨어졌고 치료하면서 5.2, 4.9 뭐 미미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의 진행이 이제 멈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암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진행이 멈췄다는 게 저는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 중요한 게 이제 그 사진이죠. CT 2개 중간에 한번 찍으셨던 것 같은데 요 기억이 안 나 찍었는지 지금 요게 저 처음 저 치료하고서 한 달 후에 한 거고 요때가 5cm였어요. 아까 처음에 색전하기 전에 8cm였잖아요. 8cm였고 지금 요때가 5.5cm 50mm 3.6 요거 이렇게 되고 7월 29일 요게 지난달에 찍은 거네요. 20일 전에 4.1 41mm니까 41mm 4.1cm 이렇게 할게요. 편하게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한 1cm 남짓 줄었어요. 근데 요거를 용적으로 계산해 보면 조금 달라요. 보면은 3월 24일 날 그러니까 7월 걸 볼게요. 이게 지금 왼쪽이 7월이고 오른쪽이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3월 달 거예요. 3월 달 거. 7월. 이게 날짜가 잘못됐네요. 죄송해요. 요게
요 위에 3월 24일이라는 게 7월 거고요. 밑에가 이제 아마 잘못 쓴 것 같은데 요건 좀 이해해 주세요. 밑에 7월 29일이라고 되는 게 이게 3월 거예요. 왜냐하면은 50mm니까 50.36이니까. 그래서 이걸 부피를 측정할 때 용적이 중요하니까 50.36 곱하기 50.36 곱하기 50.36 하면 127,719점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가 이제 이 3월 달에 부피 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육면체일 때 용적이고 이걸 9로 환산하면 여기다가 0.53을 곱하면 된대요. AI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곱했더니 67,691이 나왔고요. 여기 위에 3월 24일 써 있는 건 이게 3월 24일 아니라 7월 29일 겁니다. 잘못 제가 쓴 거예요. 오타예요. 그래서 요게 요때는 41mm잖아요. 그래서 41mm 곱하기 41mm 곱하기 41mm를 하면 69,781이라는 용적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9니까 0.53을 곱하면 36,984가 나와요. 그래서 3월 24일에 비해서 7월 29일에 암 조직 부피가 54.6%고 비율을 따지니까 즉 한 46%, 약 반 가까이 줄은 거죠. 센치상으로는 얼마 안 줄은 것 같아도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꽤 많이 줄었다. 하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종양 표시자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고 줄고 있고 무엇보다도 폐 쪽에 암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 환자의 가장 중요한 소견이고 오늘 이제 저 면담했거든요. 이제 오늘 오셨었는데. 하나 변한 게 있대요. 체중도 괜찮고 입맛도 좋고 다 좋으신데 변한 게 있는데 이분이 수십 년간 태어나서 계속 B형 간염 복균자였어요. 복균자였는데 저희 병원 처음 왔을 때 항원 음성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항체가 한 50 정도 나왔대요. 근데 이번에도 또 검사했는데 항원 음성에 항체가 좀 떨어졌지만 항체가 나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게 열 때문인지 면역치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음전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번 오실 때 좀 알아봐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하여튼 뭐 저기 B형 간염 항원 없어졌으니까 좋은 거죠. 뭐 하여튼 하나 좋은 게 생겼고 줄었고 폐 쪽에 있는 건 안 보이고 안 보인다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항암제는 쭉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색전을 한번 더 해보자고 얘기하셨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지는 일단 그거는 또 그쪽 주치 선생님의 판단과 또 상의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제가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첨단 재생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네. 아미랑 의원, 그러니까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간 지정서 기관 명칭 아미랑 의원, 소재지 수원, 대표자 김선만.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첨단 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에 따라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25년 8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인이 있습니다. 네. 자축만 할 수 없으니까 축하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수원, 안산, 안양 다 포함해서 아주대학교 병원 빼고 아마 유일하지 않나 제가 AI 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올해 안에 이거 뭐 주기세포 첨단하는 게 연구가 합법적이거든요. 허가를 받는다면 그래서 올해 안에 주기세포를 향한 암치료 연구에 대한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허가가 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026년부터 임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되면 다시 한번 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난 척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또 끝났고 오늘 뭐 30분 됐나요 벌써? 질문 그래도 하나. 그래도 뭐, 네. 그리고 참 저 질문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피디님이 이제 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국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의사들은 거기 이제 내과, 소아과 의국이라 그래요. 의사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 그래서 저는 입국, 나라를 입국하는 게 아니라 의국에 들어간다서 다시 입국이라는데 우리 입국하시면
퇴근할 때마다 들른다 그러셨으니까 이제 보도록 하고. 네. 질문 그냥 다음에 할게요. 그럼 질문. 질문 나와 있어요? 네, 나오셨네요. 그래도 또 질문을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남편이 신장 투석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 중인데 고지혈 치료를 할 때 치료 부위가 아닌 장기나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면 그 공간 내, 예를 들어서 복강이면 복강, 흉곽이면 흉곽 내 전체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절히 그런 탈수 방지라든지 또는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볼 때 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가능한지, 또 방사선 치료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그 면역 강화제도 마찬가지지만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 같이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추인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오시면 잘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났고 이 강 PD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자주 못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강 PD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매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매주. 그 대신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매번 목요일마다 밤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녹화해서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연스럽게 못하더라도 이게 녹화했구나, 어쩔 수 없이 강 PD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 PD님 탓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오늘도 장시간 아미랑과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녹화 방송을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누구랑? 아미랑.